포항에 사시는 김태호 어르신, 올해 69세이십니다. 예전에 항만공사 감독관으로 30년 넘게 일하셨는데요. 퇴직하신 뒤에는 텃밭을 가꾸는 게 낙이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처럼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밭에 나가 시금치, 고구마, 상추, 무를 손수 기르셨지요. 손이 거칠고 허리가 굵은 분이셨는데 건강만큼은 자신이 넘치셨어요. 병원은 정기검진 때 빼고는 발길도 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2해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텃밭에서 일하다 쉬러 앉으면 다리가 아닙니다. 다리보다 가슴이 문제였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심장이 쿵쿵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더워서 그러려니 하셨죠. 그런데 선선한 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을이 되어도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심장 검사를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장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피 검사 결과를 보여주셨는데요. 거기서 나온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르신,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피 속에 칼륨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몸에 좋다고 채소를 많이 드시나요? 김태호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답니다. 그 어떤 채소즙도 드신 적 없고 건강보조식품도 없고 약도 없으셨는데 날마다 손수 기른 채소를 드신 것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야기는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어온 것들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니까요. 대한신장학회 2024년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한 말기 환자가 지금 13만 명이 넘습니다. 2010년에 비해 2.3배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절반을 넘는 56.6%를 차지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2023년 자료를 보면 70대 이상 어르신 4분 중 1분은 이미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계십니다. 25.1%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본인이 그 사실을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신장은 소리 없이 무너지는 장기입니다. 기능이 73% 가까이 떨어질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고 지내시다가 손을 쓰기 어려운 상태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겁니다. 몸에 좋다고 믿어온 채소들 가운데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정말로 신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방법은 형사가 용의자를 조사하듯이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무고해 보이는 채소들을 하나씩 데리고 와서 증거를 따져보는 거죠. 우리 부엌 식탁에 지금 이 채소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주세요. 먼저 첫 번째 용의자,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라고 하면 어르신들 세대에는 참 친근한 채소죠. 된장국에도 넣고 나물로 무쳐도 먹고 철분이 많다, 피를 맑게 한다는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값도 싸고 손질도 쉽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건강 챙기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냉장고에 늘 채워두시는 채소 중 하나죠. 그런데 시금치에 숨겨진 얼굴이 있습니다. 증거를 보시죠. 시금치는 채소 중에서 칼륨 함량이 유난히 높습니다. 시금치 나물 한 접시에 들어있는 칼륨이 밥 한 공기의 10배가 넘어요. 칼륨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육을 움직이고 심장을 뛰게 하는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그런데 신장이 건강할 때는 남는 칼륨을 소변으로 걸러내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 자료를 보면 만성 콩팥병 환자의 47%에서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 처음에는 손끝이 저릿저릿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도 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습니다. 그러다 더 심해지면 심장이 제멋대로 불규칙하게 뛰어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심장이 멈춥니다. 몸에 좋다고 날마다 드시던 나물 한 접시가 이런 경로로 심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시금치에는 칼륨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수산이라는 성분이에요. 이게 몸속에서 아주 단단한 알갱이가 되는데 그게 신장 안에 쌓이고 쌓이면 돌이 됩니다.
옆구리가 찢어지는 것 같다고 하시는 신장 결석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시금치 이제 아예 드시면 안 되는 걸까요? 답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시금치는 버리는 게 아니라 조리법을 바꾸시면 됩니다. 칼륨의 특성이 있어요. 물에 아주 잘 녹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시금치를 잘게 썰어주세요. 통째로 담그면 겉만 빠지니까 잘게 썰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시금치보다 물이 10배 이상 많게 넣고 2시간을 담가 두세요. 중간에 물을 한 번 갈아주시면 칼륨이 더 많이 빠집니다. 담근 것만으로 칼륨이 절반 가까이 빠져요. 거기다 끓는 물의 2분 데치면 남은 칼륨이 더 빠지고 수산도 절반 가까이 함께 빠집니다. 데친 물은 반드시 버리시고 찬물에 한번 헹구세요. 딱 한 가지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생으로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겁니다. 녹즙이니 해독 주스니 시금치를 생으로 갈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칼륨도 수산도 하나도 제거하지 않고 가장 진하게 한꺼번에 몸에 밀어넣는 방법입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한테는 가장 위험한 방식이에요. 이렇게 조리법만 바꾸셔도 훨씬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단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은 주 1, 2회 조금씩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혈관에 좋다, 암을 예방한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으셨죠? 빨간 색소 성분이 몸에 좋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신장이 약해진 분들한테는 이 토마토도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토마토도 칼륨이 꽤 있습니다. 중간 크기 하나에 들어있는 칼륨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토마토를 접시에 썰어 드실 때와 갈아서 주스로 드실 때는 전혀 다른 음식이 됩니다. 토마토 주스 한 잔을 만들려면 토마토가 서너 개는 들어가요. 그걸 씹지도 않고 그냥 넘기는 거잖아요. 접시에 담으면 2개도 배불러서 못 드시는데 갈면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그 말은 칼륨이 한꺼번에 몸속으로 쏟아진다는 뜻이에요. 신장이 약해진 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양이 됩니다. 케첩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케첩은 토마토를 졸여서 만든 거죠. 졸이면 물이 날아가고 칼륨은 그대로 남습니다. 케첩 한 숟가락이 생토마토 1개 몫의 칼륨이에요. 거기다 소금까지 들어가죠. 소금은 혈압을 올리고 혈압이 오르면 신장을 또 망가뜨립니다. 이중으로 좋지 않습니다. 네. 토마토 드시려면 이렇게 하세요. 주스는 내려놓으시고 작은 방울토마토로 2-3개 정도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이세요. 껍질을 벗기고 드시면 더 좋습니다. 껍질 쪽에 칼륨이 더 몰려 있거든요. 끓는 물에 10초만 담갔다 빼면 껍질이 쉽게 벗겨집니다. 네, 세 번째 용의자 감자와 고구마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요즘 밥 대신 고구마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살도 안 찌고 혈당도 천천히 오른다고들 하니까요. 저녁마다 군고구마 하나로 끼니를 때우시는 분도 계시고 아침에 감자를 쪄놓고 하루 종일 두고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밥보다 훨씬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신장 입장에서 보면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감자와 고구마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서 칼륨이 가장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밥 한 공기와 군고구마 하나를 비교해 보면 칼륨이 8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이걸 밥 대신 주식으로 드시잖아요. 하루 3끼를 고구마로 때우시면 하루에 들어오는 칼륨이 신장이 감당 못할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거의 모든 분이 놓치시는 게 있어요. 감자와 고구마를 찜통에 쪄서 드시는 분이 많으시죠. 기름 안 쓰고 깨끗하게 쪄서 드시는 게 건강에 제일 좋은 방법인 줄 아시니까요. 그런데 찌는 것과 삶는 것, 신장한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찻잎을 뜨거운 물에 담그면은 물이 갈색으로 우러나오죠. 안에 있던 게 물로 빠져나온 겁니다. 칼륨도 똑같아요. 물에 삶으면 칼륨이 물로 빠져나오는데 찌면 김만 올라오니까 칼륨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하나도 안 빠지고 그대로 남습니다. 그동안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고 믿었던 게 칼륨을 한 방울도 빼지 않고 통째로 드시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전자레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없이 돌리니까 칼륨이 나갈 데가 없죠. 구우면 더 심합니다. 군고구마가 그렇게 단 건 구우면서 수분이 날아갔기 때문이에요.
수분이 빠지면 부피는 줄어드는데 칼륨은 그대로 남아요. 진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삶으세요.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서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 두세요. 그 다음 삶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칼륨이 절반 가까이 빠집니다. 한 번 삶은 물을 버리고 새 물로 한 번 더 삶으시면 절반 넘게 빠져요. 양은 작은 감자 반 개 정도로 잡으시고 밥 대신 드시는 건 안 됩니다. 어쩌다 반찬처럼 곁들이는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밥 끊고 고구마로 바꾸셨다면 그건 방향을 반대로 잡으신 겁니다. 신장이 약한 분한테는 흰 쌀밥이 고구마보다 훨씬 안전해요. 쌀은 칼륨이 아주 낮거든요. 그런데 요즘 건강 생각해서 흰 쌀밥을 현미나 잡곡으로 바꾸신 분들도 많으시죠. 현미와 잡곡은 껍질을 안 벗긴 곡식이라 칼륨이 높습니다. 몸에 좋으라고 바꾸신 게 오히려 신장에는 부담이 됐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용의자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배복순 어르신, 올해 74세이십니다. 오랫동안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셨고 퇴직하신 뒤에는 근처 경로당에서 요리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어르신은 30년 넘게 아침마다 빠지지 않고 하신 게 있어요. 다시마를 우린 물을 큰 주전자에 끓여두고 보리차처럼 드신 겁니다. 물 마시기가 영 싫으셨는데 다시마 물은 구수해서 잘 넘어가셨대요. 건강에도 좋다고 들으셨고요. 그런데 2년 전부터 발목이 붓기 시작했어요. 양말 자국이 깊게 파이고 한참 앉아 있어도 자국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무릎이 나갔나 보다 하고 파스를 붙이고 무릎 보호대도 하셨어요. 병원에서는 무릎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배복순 어르신의 발목을 붓게 만든 건 무릎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드시던 그 물이었어요. 미역과 다시마는 신장한테 특별히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칼륨 함량이 채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시마는 오이보다 8배가 넘어요. 시금치보다도 2배가 넘습니다. 왜냐고요? 말렸기 때문이에요. 말리면 수분이 날아가고 부피는 쪼그라드는데 안에 든 건 그대로 남습니다. 부피가 줄어든 만큼 같은 무게로 치면 몇 배가 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칼륨은 물에 잘 녹아요. 다시마를 물에 우리면 그 속에 있던 칼륨이 전부 물로 빠져나옵니다. 국물이 구수해지는 건 다시마 속에 있던 성분들이 물로 나왔다는 뜻이에요. 맛만 나온 게 아니라 칼륨도 같이 나온 거죠. 배복순 어르신은 다시마를 건져서 버리고 칼륨만 남은 물을 30년 동안 매일 아침 드신 겁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물을 제대로 빼내지 못해요. 몸에서 빠져나가야 할 물이 아래로 고이는데 발목에 먼저 나타납니다. 저녁에 발목이 붓고 아침에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그게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기 쉽지만 그건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어요. 밤에 화장실을 2~3번 가시는 것도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밤에는 소변을 진하게 모아두기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장이 약해지면 소변을 진하게 만드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묽은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되는 거죠. 미역국,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는 음식이죠. 미역이 아예 나쁜 건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드시는 건 괜찮아요. 문제가 되는 건 자주 드실 때, 그리고 국물까지 싹 비우실 때입니다. 국물에 칼륨이 다 녹아 있으니까요. 국그릇을 작은 걸로 바꾸시면 도움이 됩니다.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다시마 우린물, 다시마차, 다시마환, 다시마 가루 이런 건 전부 내려놓으세요. 이름에 다시마가 들어간 건 다 칼륨을 물에 뽑아내서 진하게 만든 거예요. 국을 끓이실 때도 다시마는 오래 넣지 마시고 10분 안에 건져내세요. 김이나 파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린 해조류는 다 농축이 되어 있거든요. 미역이나 다시마보다도 칼륨이 높은 경우가 있으니 반찬으로 자주 올리신다면 횟수를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미역은 어때요? 생미역은 말린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물에 오래 불려서 여러 번 헹구시고 불린 물은 버리세요. 여기서 잠깐 이야기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것들 중에 또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즙 종류입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수원에 사시는 정희원 어르신, 올해 67세이십니다. 예전에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분인데요. 보험회사 영업을 20년 넘게 하셨고 발이 닳도록 돌아다니시던 분이셨어요. 퇴직 후에는 부정이 오셨습니다. 발목이 붓고 발이 무거워지셨어요. 마침 이웃분이 호박즙이 부종에 좋다고 하셔서 주문을 시작하셨습니다. 한 박스씩 주문해서 아침 저녁으로 한 봉지씩 드셨어요. 한 달쯤 드셨는데 좀 나아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그 한 달 사이에 몸이 적응하면서 생긴 변화였는데 호박즙 효과라고 믿으신 거죠. 그렇게 1년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붓기가 더 심해졌어요. 정의원 어르신이 놓친 게 있습니다. 몸이 왜 붓는 건지 생각해 보셔야 했어요. 물을 빼내지 못해서 붓는 겁니다. 물을 빼내는 게 신장이고요. 그러니까 몸이 붓는 건 신장이 지금 힘에 부친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호박, 특히 묵은 호박은 칼륨이 많습니다. 게다가 호박즙은 호박을 그냥 드시는 게 아닙니다. 호박 여러 개를 짜서 물을 뽑고 졸여서 진하게 만든 거예요. 수분은 날아가고 칼륨은 그대로 남아요. 봉지 하나가 호박 여러 개 분량의 칼륨을 한 번에 드시는 겁니다. 신장이 힘들어서 몸이 부었는데 신장을 더 힘들게 하는 걸 드신 거예요. 즙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요.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한약은 약재를 오래 달인 물입니다. 아무리 천연 성분이라도 오래 달이면 칼륨이 농축됩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에 드셔야 해요. 그냥 몸에 좋다고 드시면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성분표에 칼륨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어깨가 결린다, 이럴 때 약국에서 소염 진통제를 사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루 이틀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씩 이어지면은 신장이 계속 손상됩니다. 소염 진통제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이거든요. 신장은 심장이 뽑아내는 피의 많은 양을 받아서 일하는 장기예요. 그 피가 줄어들면 신장이 굽는 겁니다. 신장이 힘들어서 생긴 증상을 신장을 더 힘들게 하는 약으로 버텨오신 분들이 적지 않아요. 만성 통증이 있으시다면 소염 진통제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리치료, 온찜질, 스트레칭 같은 방법들을 주치의와 상의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신장을 지키기 위한 전체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신장은 혈압이 높으면 빠르게 망가집니다. 그리고 혈당이 높아도 망가져요. 대한신장학회 자료를 보면 투석이 필요한 말기 신장병 환자의 절반 가까이 47.8%가 당뇨병 때문이고 21.3%가 고혈압 때문입니다. 합치면 69%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혈압 관리, 혈당 관리가 신장 보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채소 조리법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혈압 수치를 130 아래로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혈압약을 드신다면 빠뜨리지 마시고요. 당뇨가 있으시다면 혈당 관리를 더 꼼꼼히 하셔야 해요. 이게 우리 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트륨 섭취 목표를 말씀드릴게요. 세브란스 병원 영양 지침에 따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0mg 이하, 소금으로 환산하면 5g 이하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한국인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약 3.4g으로 권장량의 1.7배나 됩니다. 우리가 평균보다 훨씬 짜게 먹고 있다는 뜻이에요. 국, 찌개, 김치, 가공식품을 줄이시는 것만으로 나트륨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운동도 빠뜨릴 수 없어요. 너무 격렬한 운동은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가벼운 걷기는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날마다 30분, 우리 집 근처를 천천히 걸으시는 것만으로도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주범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 못하시는 그 주범이요. 창원에 사시는 이경옥 어르신, 올해 72세이십니다. 예전에 봉제 공장에서 20년 넘게 일하셨고 지금은 딸네 집 근처에 혼자 사십니다. 혈압이 높으셔서
10년 전부터 혈압약을 드시고 있어요. 짜게 드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워낙 많이 들으셔서 아주 열심히 지키셨습니다. 소금통을 저염소금으로 바꾸셨고 간장도 저염 간장으로 바꾸셨어요. 국이 싱거워서 처음엔 입에 안 맞으셨는데 몇 달 지나니 적응이 되셨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저염 시기를 가장 꼼꼼하게 지키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상한 증상이 생겼습니다. 손끝이 저릿저릿해졌어요. 가끔 입 주변이 얼얼해집니다. 마치 치과에서 마취 주사를 맞은 것처럼요. 몇 분 있다가 사라지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는데 그러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계단 오르면 숨이 턱 막힙니다. 시장도 못 다니시게 됐어요. 이경옥 어르신 손끝을 저리게 만든 건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성실하게 저염 시기를 지키신 게 오히려 문제가 된 거였어요. 저염 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트륨을 줄인 소금이라고 파는 거죠. 그런데 소금에서 나트륨을 빼면 짠맛이 사라집니다. 짠맛 없는 소금은 소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트륨을 뺀 자리에 다른 걸 채워 넣습니다. 그게 칼륨이에요. 칼륨으로도 짠맛 비슷한 게 나거든요. 제품에 따라 30%에서 많게는 절반 넘게 칼륨으로 채워진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염소금은 나트륨을 줄인 소금이 아닙니다. 나트륨을 칼륨으로 바꾼 소금이에요. 이경옥 어르신은 3년 동안 매 끼니마다 국에도 반찬에도 김치에도 칼륨을 넣어서 드신 겁니다. 짜게 드시지 말라는 말씀을 가장 성실하게 지키신 분이 그래서 가장 위험해지신 거죠. 손끝이 저리면서 입 주변이 얼얼한 건 흔한 증상이 아닙니다. 이건 혈액순환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혈중 칼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신경이 전기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데 그게 손끝과 입 주변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증상이 함께 온다면 그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소금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식초를 넣으시면 음식에 간이 세게 느껴집니다. 마늘, 생강, 후추, 고춧가루, 참기름, 레몬즙으로 맛을 내시면 소금이 적어도 밍밍하지 않아요. 입맛은 2주면 바뀝니다. 이 처음 2주가 고비인데 그 고비만 넘기시면 예전 음식이 오히려 짜서 못 드시게 됩니다. 찌개나 국을 끓이실 때는 간을 마지막에 하세요. 이 처음부터 간을 하면 끓이면서 물이 졸아들어 점점 짜집니다. 저염소금, 저염간장을 쓰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부터 뒷면 성분표를 한번 보세요. 칼륨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염을 위한 선택이 신장에는 독이 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빠진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칼륨 얘기는 많이 드렸는데요. 신장을 공격하는 또 다른 적이 있어요. 부엌에서 매일 쓰는 것들 속에 숨어 있는데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인, 린이라고 쓰는 미네랄입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남는 인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인을 배출하는 능력이 함께 떨어져요. 피 속에 인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래되면 혈관 벽에 인이 달라붙어서 석회처럼 굳어버립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죠. 삼성서울병원 자료를 보면 신장 환자에서 이런 혈관 석회화가 지속되면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연식품에도 인은 들어있지만 요즘 가장 위험한 건 가공식품입니다. 라면, 즉석식품, 통조림, 소시지, 치즈, 음료수에 들어있는 인산염 첨가물은 자연식품에 든 인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아요. 자연식품의 인은 흡수율이 40, 57% 정도인데 가공식품의 인산염은 거의 100% 흡수됩니다. 같은 양이라도 가공식품의 인이 몸에 훨씬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가공식품을 줄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라면, 국물은 인산염이 국물에 다 녹아 있으니까요. 라면면만 건져 드시거나 아예 국물은 드시지 않는 게 신장을 위한 선택입니다. 하나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고단백식이 얘기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요즘 건강을 위해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육 빠진다고 단백질 보충제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고려대 구로병원 연구팀이 2020년에 미국 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체중 1kg당 하루 1.5g 이상의
단백질을 드신 분들이 신장 기능이 더 빠르게 떨어지고 말기 신부전으로 이행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단백질이 몸에서 이용되면 노폐물이 생기는데 그걸 걸러내는 게 신장이에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 하는 겁니다. 경희대병원 신장내과 자료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3기 이상 환자는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게 권장됩니다. 체중 1kg당 하루 0.6g, 당뇨가 있으시면 0.8g 정도로요.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단백질 36, 48g이에요. 일반 성인 권장량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장에 도움이 되는 채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섭게 들리셨을 텐데요. 채소를 아예 안 드시면 안 됩니다. 채소를 끊으면 섬유질이 사라지고 변비가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장을 통해서도 칼륨이 일부 배출됩니다. 변비가 생기면 이 경로가 막히고 칼륨이 재흡수될 수 있어요. 신장이 약한 분일수록 변비를 꼭 막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채소를 끊으면 그 자리를 고기와 가공식품이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소금과 인이 늘어납니다. 신장한테는 훨씬 나빠요. 종류를 고르고 양을 맞추고 손질을 바꾸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신장에 좋은 채소는 오이입니다. 오이가 좋은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칼륨이 극히 낮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채소 중에 가장 낮아요. 거의 물이라서 한 개를 통째로 드셔도 몸에 들어오는 칼륨이 얼마 안 됩니다. 신장이 약해지신 분이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채소가 많지 않은데 오이는 그 몇 안 되는 중 하나예요. 단 껍질은 벗기세요. 칼륨이 껍질에 몰려 있거든요. 소금이나 된장에 찍지 마시고요. 오이지나 오이 장아찌, 오이 피클은 소금물에 절인 거라 전혀 다른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칼륨이 낮은 편이면서 한 가지를 더해줍니다. 염증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가 채소들이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을 갖고 있는데요. 신장은 결국 조용한 염증이 쌓여서 망가지는 장기입니다. 이 염증을 줄여주는 채소가 신장에 도움이 되는 거죠. 단, 함정이 두 가지 있어요. 양은 조절하셔야 합니다. 양배추는 많이 드셔도 배가 잘 안 차거든요. 삼겹살에 쌈 싸서 20장을 드시면 칼륨이 시금치 한 접시와 같아집니다. 샐러드로 한 대접 드셔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두세 장 정도로 적당히 드세요. 두 번째 함정은 즙입니다. 양배추즙은 농축이라 당연히 안 됩니다. 뜨거운 물에 이 3분 데치셔서 드시면 칼륨도 더 빠지고 양도 줄어서 드시기 편합니다.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는데 신장으로 가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손상되는 걸 막아줍니다. 신장은 결국 미세한 핏줄 뭉치라서 그 핏줄을 지키는 게 신장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됩니다. 기름 없이 생으로 드시면 10%밖에 흡수가 안 돼요. 기름에 볶으면 58%까지 흡수됩니다. 같은 당근인데 기름 한 숟가락 차이로 몸에 들어오는 양이 6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근은 기름에 볶아 드세요.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식용유든 상관없어요. 오래 볶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름이 배어들 정도면 충분해요. 껍질은 벗기시고요. 당근 주스나 당근즙은 안 됩니다. 기름이 없어서 흡수도 안 되고 칼륨도 훨씬 많이 들어오니까요. 네 번째는 무입니다. 무는 칼륨이 낮고 수분이 많고 소화 효소까지 들어있어요. 위를 편하게 해주고 소화를 돕는데 몸 전체가 편해지면 신장도 덜 시달립니다. 무나물, 무국건더기, 무생채 다 드실 수 있습니다. 단 껍질은 벗기시고 무국은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소금 적게 넣으시고요. 주의하실 건 무말랭이와 시래기입니다. 무를 말린 게 무말랭이고 무청을 말린 게 시래기죠. 겨울 반찬으로 이만한 게 없다고 알고 계시지만 앞서 해조류 얘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리면 칼륨이 농축됩니다. 생무는 칼륨이 낮은데 무말랭이가 되는 순간 높은 식품으로 바뀌어요. 드시려면 물에 오래 불려서
물을 여러 번 갈아주시고 삶아서 헹구신 다음에 드세요. 그렇게 하면 상당히 빠집니다.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보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같이 알아볼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시금치가 있다면 손질법을 떠올려 주세요. 잘게 썰고 물에 담그고 데치기, 이 세 가지요. 토마토 주스가 있다면 오늘부터 그걸로 마지막으로 드시세요. 다음엔 방울토마토를 사세요. 감자나 고구마가 있다면 다음에 드실 때 찜통이 아닌 냄비에 물을 넣고 삶으세요. 그리고 소금통을 확인해 보세요. 저염소금이라고 쓰여 있다면 뒷면 성분표를 보세요. 염화칼륨이라고 쓰여 있으면 그게 칼륨입니다. 다시마차나 다시마 우린 물을 드시고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 그냥 물을 드세요. 구수한 맛이 그리우시면 보리차를 끓여 드세요. 보리는 칼륨이 그렇게 높지 않고 우려낸 농도도 낮으니 대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발목을 한번 보세요. 양말을 벗고 발목 쪽을 눌러보세요. 손가락으로 누르면 쏙 들어갔다가 천천히 올라오면 부종이 있는 겁니다. 아침에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세요. 눈밑이 푸석하게 부어있진 않은지요. 소변에 거품이 많지는 않은지요. 이 우리 몸이 보내는 세 가지 신호를 며칠 관찰해 보시면 내 신장이 어떤 상태인지 대략 감을 잡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마지막 건강검진 결과지를 꺼내 보세요. 거기에 크레아티닌이나 사구체여과율이라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네, 사구체여과율이 60 아래라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그 결과지를 들고 주치의 선생님께 가셔서 오늘 말씀드린 식단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떤 채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단백질을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맞춤형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핵심은 몇 가지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칼륨, 인, 나트륨 이 세 가지가 쌓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신장을 더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이 세 가지가 많은 음식을 줄이고 조리법을 바꾸는 거, 그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시금치는 잘게 썰어 물에 담갔다 데치기, 토마토는 주스 말고 방울토마토 두세 개로, 감자, 고구마는 삶아서 소량으로, 해조류, 우린물은 내려놓기, 저염소금은 성분표 확인 후 결정, 가공식품은 줄이기, 단백질은 과하지 않게, 그리고 오이, 양배추 데친 거, 기름에 볶은 당근, 생무로 신장을 달래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건 그만큼 건강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바꿔나가다 보면 10년 뒤 신장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들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그럼 채소를 아예 안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채소를 끊으면 변비가 오고 혈압이 오릅니다. 오른 혈압이 신장을 더 빨리 망가뜨려요. 대한신장학회 자료를 보면 만성 콩팥병의 원인 1위가 당뇨병으로 48%, 2위가 고혈압으로 21%입니다. 즉, 이 두 가지를 잘 관리하는 것이 신장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채소를 먹어야 혈압 관리가 됩니다. 종류를 고르고 손질법을 바꾸시는 거지 채소 자체를 없애시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즙 종류는 다 안 될까요? 호박즙, 양파즙, 마늘즙, 도라지즙, 배즙, 이름에 즙자가 붙은 건 전부 재료를 많이 써서 조려 만든 겁니다. 재료를 짜면 물은 빠지고 칼륨은 그대로 남아요. 봉지 하나에 재료 여러 개가 농축되어 있는 거죠. 신장이 약하신 분은 즙 종류는 모두 내려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건강원에서 다려오는 것들, 옥수수 수염차나 결명자 같은 것도 다 우린 물이에요. 몸에 좋으라고 드시는 건데 신장이 약하시면 좋은 성분보다 칼륨이 먼저 도착합니다. 한약도 마찬가지예요. 약재를 오래 달인 물이니까요. 신장이 안 좋으시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고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 신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세 가지 신호를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특히 눈 주위가 유난히 부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이 푸석하게 붓고 낯설 때요. 신장이 밤새 물을 제대로 빼내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소변에 거품이 유난히 많고 잘 안 꺼지는 경우입니다. 비누거품처럼 조밀하게 일어서 한참을 봐도 안 꺼질 때요. 신장에서 빠져나가면 안 되는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밤에 소변 때문에 두세 번 이상 깨는 게 몇 달째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기 쉬운데요. 신장이 소변을 진하게 농축하는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해당되시는 게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한 번이면 됩니다. 우리 모두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이라도 한 번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지에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나오는 숫자가 있는데요. 60 아래로 내려가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예전 건강 검진 결과지가 있으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이건 사람마다 답이 다릅니다. 신장이 아직 괜찮은 분은 충분히 마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1.5리터 정도 한꺼번에 몰아 드시지 말고 나눠서 드세요. 그런데 신장이 많이 나빠지셨거나 몸이 붓고 계신 분은 오히려 물을 줄이셔야 합니다. 신장이 물을 못 빼내는데 계속 마시면 몸에 물이 차서 심한 경우 폐에까지 물이 찰 수 있어요. 다들 물 많이 마시라고 하니까 무조건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본인 상태를 모르고 그러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붓기가 있으신 분은 주치의와 꼭 상의하세요.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이거였어요. 우리가 몸에 좋다는 믿음으로 신장을 공격해온 경우들이었습니다. 신장이 약해지신 분들한테 조심해야 할 것들이요. 시금치는 잘게 썰어 물에 2시간 담그고 데쳐서 드세요. 생즙은 절대 안 됩니다. 토마토 주스와 케첩은 내려놓으시고 생토마토를 방울토마토 2~3개 정도로 줄여서 드세요. 감자와 고구마는 껍질 벗기고 얇게 썰어 찬물에 담근 뒤 꼭 삶아서 드세요. 찌거나 굽거나 전자레인지는 칼륨이 그대로 남습니다. 미역과 다시마 우린물, 다시마차, 다시마화는 내려놓으세요. 미역국은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저염 소금과 저염 간장은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칼륨이 들어있다면 식초와 마늘, 후추로 대신하시면 됩니다. 가공식품은 줄이세요. 라면, 즉석식품, 통조림에 들어있는 인산염이 신장을 조용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과하게 드시지 마세요. 신장이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신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요. 오이는 칼륨이 가장 낮은 채소입니다. 껍질 벗겨서 소금 없이 드세요. 양배추는 염증을 줄여줍니다. 데쳐서 적당량만 드세요. 당근은 기름에 볶아야 흡수됩니다. 주스는 안 돼요. 무는 생으로 드세요. 무말랭이와 시래기는 충분히 불리고 삶아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신장은 한 번 나빠지면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빠지는 속도는 늦출 수 있어요. 지금 70세이시고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해도 오늘부터 조리법을 바꾸고 가공식품을 줄이고 소금을 줄이시면요. 10년 뒤 우리 중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분과 신장 나이 차이가 10년 이상 날 수 있습니다. 신장이 느리게 나빠지는 만큼 우리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것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같은 걱정하시는 분께 전해드세요. 신장은 조용히 무너지기 때문에 먼저 아는 분이 지킬 수 있거든요. 채소, 우리 부엌에서 조리법 하나, 소금 종류 하나, 이것부터 우리 바꾸시면 됩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드신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하나씩 바꿔나가 봅시다. 우리 함께 천천히 신장 나이 거꾸로 돌려나가 봅시다.